자, 안녕하세요. 최영장 홍수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지방직 9급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자, 곧바로 저 간단한 이제 해설이랑 가답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밑줄 친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자, 그 사료 보시면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먹도끼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1번은 자,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죠. 구석기 시대. 그래서 1번에 동굴이나 바위근을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그래서 구석기인들의 주거지가 오늘 나왔죠. 자, 우리 바로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은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2번은 고려시대. 자,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대몽항전에 적극적이었던 이 단체는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대요. 자, 그러면 2번은 고려시대 때 어떤 조직과 관련된 문제야? 삼별초죠. 자, 우리 배웠듯이 삼별초는 야별초에서 비롯됐잖아요. 야별초. 그 다음에 좌우별초. 그죠? 그리고 신의군. 이 세 개를 우리가 합쳐서 삼별초라 하죠. 그래서 거기 없는 선지에 아마 야별초라고 하는 선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번에 3번.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비롯됐다.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자, 3번 가봅시다. 3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던 인물이에요.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적들의 욕심은 물자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양적입니다.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개항기죠. 개항기. 우리가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죠. 일명 조일수호 조규라 했어요. 요거를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외양 일체론과 개항 불가론을 외쳤던 위정척사파 유생 최익현이었죠. 유생 최익현.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자, 됐죠? 자, 4번 갑시다. 4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론사 신문이에요.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창간했다. 한글판을 발행하여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했고 영문판도 발행했대요. 자, 바로 이거 아닙니까? 1896년에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하는 게 아간파천이었고 이 아간파천을 계기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창립됐죠. 이때 핵심 인물이 누구였어? 서재필이었잖아. 서재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독립신문을 골라주시면 된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봅시다. 5번. 자, 가나에 들어갈 국왕이 업적이에요. 삼국의 역사책으로는 고구려에 유기가 있었는데 영양왕 때 태학 박사인 이문진이 일간추려 신지복원을 편찬했다. 자, 백제에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서기라는 역사체가 편찬되는데 고흥 박사에 의해 편찬이 됐죠. 자, 요게 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라에서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대요. 그럼 요거는 6세기 진흥왕 때 국사라는 역사책을 거칠부라는 사람이 편찬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진흥왕의 업적을 고르시오잖아요. 바로 3번 보시면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그죠? 그래서 진흥왕 때 화랑도.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봅시다. 자, 다음 문화재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4번 호우명 그릇.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 뇌물마리간을 구원했죠. 고거에 대한 은혜를 담은 염들 이 유문이 호우명 그릇이고, 충주 중원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5세기에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고, 신라 지릉왕 때 임신석 이석은 신라에서 청년들, 이 청년들이 바로 여기 화랑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유학경전을 공부하는 맹세가 담겨 있어요. 그죠? 근데 7세기 의자왕 때 사택 지적비는 백제의 특히 노자와 장자의 무의자연과 같은 도가사상, 도교시당을 추론할 수 있는 주요 비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염들 틀린 거예요. 이거 오랜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오랜만에.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근데 제가 봐도 그나마 오늘 되게 쉬운 거 염들도 알죠? 이게 뭐 사실 이게 평가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번 국사는. 작년 비해서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요건 것 같아요. 그나마. 왜냐면 이제 요 각 유물 문화재를 이렇게 좀 분석을 좀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죠? 그나마 6번. 6번이 조금 난이도? 어쨌든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 밑줄친 곽지우입니다. 자,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 곽지우라고 여러분들 줬죠. 어차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1593년에 이 명나라가 지원군이 오잖아.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되찾았고, 그 도망가고 있는 일본군을 명나라가 추격했다가 이 벽제관 전투에서 여러분들 일본의 반격으로 병이 대패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북상을 시도했다가 무슨 대첩을 여러분들 겪죠? 행주전투, 행주대첩을 겪었죠. 야, 이건 뭐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권율 장군이잖아요. 권율 장군. 그죠? 홍희 장군 곽재우가 참여했던 유명한 대첩 중에 하나는 1차 진주대첩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어쨌든 7번은 자, 행주대첩이니까 3번. 요게 틀렸습니다. 됐죠? 자, 우리 8번 가보자, 여러분들. 8번. 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전개된 운동입니다. 자, 요거 1905년에 일본의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했죠. 이 화폐 정리 사업과 우리나라 시설을 만들어준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빚을 지게 했죠. 그래서 엄청난 국채가 발생하게 됐고, 이 국채를 국민들의 힘으로 갚자는 게 1907년에 국채 보상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러면 이 운동을 여러분들 처음 출발하신 분이 누구였어? 대구 출신 서상돈이었잖아. 자, 대구에 돈 많은 분 이렇게 하라 했죠. 그래서 대구 출신 서상돈. 그러면 이제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됐죠?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죠? 자, 9번 문제 이제 가봅시다. 자, 9번. 자, 이제 두 번째 아마 그나마 좀 그지? 여기에서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다 치는 게 요거. 두 번째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냥 대충 흘려보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문무잡이 있는데 이거 하는데 문과를 중시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문과시험 업무는 어디에서 주관했을까? 6조 중? 여러분들 봐봐. 2조는 인사과야. 그죠? 호조는 재정부야. 그 다음에 예조는 자 질서를 담당하는 곳이라 했잖아. 질서. 그러면 국가 밖의 질서란 외교고 국가 안의 질서란 교육과 제사 아니겠어? 그러면 과거는 교육과 관련되는 거니까 자 당연히 어디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조에서 하는 거지. 오케이? 됐나? 왜냐면 병조는 군사국방이고 형조는 법무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조는 건축도목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담당 부서가 예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됐어요. 정기시험인 식년시는 요건 쉽죠? 몇 년에 한 번이었습니까? 3년이었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를 좀 흘려보신 분들은 2조, 그러니까 2번, 3번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2번, 3번.
자, 그나마 조금 난이도 있다 치는 게 9번.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자 동그라미 쓰세요. 이후자. 잘 봐봐요, 여러분들.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됐고, 자, 우리 한반도 독립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1946년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죠. 근데 이제 우리 한반도 독립 문제를 논의하는 도중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결렬되고 맙니다. 자, 이를 계기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같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이 주창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견제하고자 중도파들이 만든 단체가 뭐였죠? 좌우합작위원회였잖아요. 좌우합작위원회. 그럼 잘 봐. 이 10번 집 사료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한 좌우합작 7원칙이었죠. 그러면 요거 이후에 해당하는 거 4번 봐봐.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좌우합작위원회 이후를 골라야 되는데 요 이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10번은 3번이 되겠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번까지, 10문제까지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6번 문제, 9번 문제 요 두 개가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좀 평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우리 곧바로 11번 자 해설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빗줄친 금니다. 그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한국천태종을 창시해서 선종불교까지 포섭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사후의 교단은 다시 분열됐대. 자, 이거 고려 중기 때 대각국사 의천대사지. 그래서 의천대사가 해동천태종을 창립하고 자, 뭐를 제시했어? 교간겸수를 제시했죠. 교는 교종불교고 과는 선종불교야. 교종불교를 중심으로 선종불교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전개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전학습과 실천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1번 봐보실래? 이론적인 교리 공부와 실천적인 수행을 아우를 것을 주장했다.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하면서 의천 문제는 한 2, 30번을 했습니다. 쉬웠어요. 12번. 자, 가시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봐봐. 임진왜란은 어느 왕 때죠? 선조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무슨 왕 때예요? 인조예요. 잘 봐봐. 인조가 병자호란 때 청해에 의해 패배했고 강제적인 4대 관계가 체결이 됐죠. 근데 아직 명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의 왕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요. 그 인조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소현세자였고 둘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복림대군이었잖아. 자, 이후에 이제 소현세자는 귀국해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복림대군이 귀국해서 효종으로 여러분들 즉위하지 않습니까? 효종? 그럼 봐볼래요? 그러면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병자호란 이후에 청해에 끌려간 건데 지금 4번을 보시면 청해 인질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이 귀국했다. 뭔 소리예요? 그죠? 그죠? 병자호란 이후에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13번 갑시다. 자, 무슨 애들 문제인 줄 알았어요. 여름 휴가를 맞아 강화도로 답사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다음 중 유적지와 주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적지 거기 보면 외교장각이라 써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1866년에 병인양요 여러분들 배웠었지. 이때 프랑스가 쳐들어왔잖아. 프랑스. 그때 어디에 있었던 외교장각 도서를 프랑스 애들이 털어갔어? 강화도 아니었어? 강화도? 강화도 외교장각 조선왕실 의궤. 그러면 지금 강화도야 1번은. 근데 주제 동학농민운동 말이 안 되잖아요. 동학농민운동은 보통 전라도와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남지방이 삼남지방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은 강화도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예요. 14번 가봅시다. 자, 조선시대 때 붕당의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너무했다 진짜. 응? 17세기 광해군 때 무슨 외교했어?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했고, 자 바로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살제 폐모 사건을 일으켰죠. 그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반정이 터졌습니까? 인조반정. 그러면 인조반정을 주도한 당파가 무슨 당파였죠? 서인이 주도했어요. 서인. 그래서 그 이후에 당연히 누가 집권했겠어요? 서인들이 집권했고 일부 남인들이 참여를 했죠. 어쨌든 집권당은 누구야? 서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15번. 자, 15번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잘 봐요. 고려 말 1377년 우왕 때, 자, 바로 최무선이란 사람에 의해서 화통 도감이란 거를 제작해요. 효과적으로 왜구들을 묻히려고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1380년 우왕 때 최무선이 진포대첩에서 왜구들을 크게 무너뜨리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써있는 2번에 화통도감은 세종이 아니고 고려말 우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16번 가봅시다. 다음과 같은 방령을 발표한 단체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 일체 부정한다. 1927년에 좌우합작단체 신간회란 단체야. 자, 그러면 신간회가 후원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1929년에 무슨 운동을 크게 후원했죠? 광주 학생운동을 여러분들 지원했지? 근데 광주 학생운동을 지원했던 신간회를 두려워했던 일제가 신간회 중앙본부를 습격해서 신간회 일부 우파들이 변질되거든. 그래서 좌파들이 해체하자고 주장하게 됐고 결국 31년에 해소하게 되는 그 얘기를 배웠죠. 그러니까 4번을 보시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의 60만세 운동은 신간의 설립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가볼게요. 자, 다음 글을 쓴 인물입니다. 세상에서 동명왕이 주몽이지 주몽. 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많이 말한다. 그 지난 개축년 4월에 고려 초의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비하고 신기하고 기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나 환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두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이 아닌 성스러움이며 귀신이 아닌 신성한 얘기였다. 자, 보세요. 고려 중기 때 유학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써서 합리적으로 역사를 쓰면서도 신라 위주로 썼습니다. 하지만 모신 집권기 때 이규보라는 역사학자가 삼국사기를 비판하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동명왕편이라는 역사책을 썼다고 우리가 배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4번.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주몽의 신비한 기이하고 사적이 생략돼 있다고 평하였다. 그러니까 비판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동명왕편에 대한 선지가 없어요. 자, 18번. 1910년대 때 있었던 걸 고르시오. 봐봐요. 1910년대 때 무단 통치 시기 때 자, 우리나라 국내 비밀 결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체 있었죠? 조선
국권 회복단 1915년 그리고 여기에 일부 인사들이 만든 무장단체 대한광복회. 그래서 두 단체는 신민의 출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공화정을 지향했고요. 자, 이제 답에 해당하는 거.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만들었던 1912년의 단체가 뭐였어? 독립의군부였지. 복벽주의 단체.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죠?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봅시다. 자, 다음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사와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과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볼 수 있다. 자, 당시 일제의 식민사관 중 우리나라가 전근대에 머물러 있다는 정체성을 주장했죠. 그러면 요거에 저항했던 유명한 사회경제사학자, 사회경제사학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백남훈이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 관련된 역사관인 유물사관을 도입해서 일제의 정체성을 비판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0번. 자, 6.25 전쟁 중이야, 여러분들. 6.25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예요.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자, 2번 선지 별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기원. 자, 발췌기원은 1952년. 임시수도 어디서 했다고 배웠죠? 부산. 그제? 그럼 6.25 전쟁 중이지. 그 다음에 3번. 이승만 정부가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를 석방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진 통일을 주장했는데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진의 멋대로 휴전협정을 이행하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일으킨 유명한 사건이었죠. 53년 6월 달에 방공포로 석방 사건. 자, 4번. 에치슨 선언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사건이에요. 그걸 빌미로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6.25 전쟁 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6.25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지만 6.25 전쟁 중은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 뭐 대략적인 해설을 좀 해봤어요. 자세한 해설은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는 굉장히 여러분들 그 난이도가 낮고 또 이번에 국가직보다도 훨씬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00점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 90점은 나와야 되지 않나. 최소. 아무리 낮은 직렬도 90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거는 이렇게 변화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또 쉬울 수 있고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 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은 이 정도 나왔구나. 뭐 요 정도 나오면 나는 이 정도 점수를 좀 맞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앞으로 또 이제 2024년 자, 시험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자, 우리가 또 수업 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봐서 또 이제 앞으로 2024년 어떻게 공부를 할지 좀 같이 좀 이렇게 점검하면서 좀 수험 생활을 좀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